네, 시작했어요? 네. 자신의 말 들어보기. 말하기 솜씨를 다듬기 위해서 오디오와 비디오 녹음기를 사용해보라. 녹음된 자기 말을 듣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것도 없다. 자신의 모습까지 보는 것은 더 곤혹스럽다. 일상의 즐거운 대화의 경우에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나 토론의 녹음을 보고 듣자면 내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렇게 말을 못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자. 사전 리허설하고 몇 번을 들어보고 자신의 습관, 나쁜 습관을 파악하라. 고칠 것은 고치자. 훈련으로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란 없다. 남들에게도 물어보라. 자기의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말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서로 고쳐주자. 말을 빠르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나는 말이 빠르다. 한때는 이것이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다. 예전보다 훨씬 속도가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말을 천천히 하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이견이 있다. 말의 속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전달력이 있다면 말은 빠를수록 좋다. 담는 메시지와 정보의 압축은 높을수록 좋다. 유수와 우리 일상의 말을 비교하면 확실하다. 유수는 말이 빠르고 또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 그런데도 전달력은 무척 높다. 또 우리말 뉴스와 CNN 뉴스를 비교해보라. CNN 뉴스와 우리 뉴스의 농축도와 전달 속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무척 떨어진다. 물론 말을 항상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시사점을 찾아보라는 것뿐이다. 발성법에 대하여. 발성법은 중요하다.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에는 발성법이 크게 작용한다. 입안에 말하는 근육이 발달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갖는 말하기에 대한 편안감은 무척 다르다. 한 가지 좋은 뉴스라면 발성법이야말로 훈련에 의해 크게 자란다. 마치 노래 부르기처럼. 지금의 나는 목청이 큰 편에 속하지만 이전의 나는 목청이 작은 편에 속했다. 목청은 타고나기보다는 훈련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자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웅변가나 오페라 가수가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다. 다만 필요한 만큼 잘할 수 있음을 믿자. 훈련에 의해서. 네, 지난주에 말하기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제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이제 계속 하는데요. 잠깐 이건 쉬어가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의 제가 얘기한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또 말을 빠르게 할 건가 느리게 할 건가 또 자기의 발성법이 어떤 건가 이거 하는 거면 여러분 스피치 학원에 가면 다 배우시죠? 스피치 학원에 많이 가시나요 근데? 잘 스피치 학원에 가시는 유튜브를 조금 들어보고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스피치 학원에 가면 나는 그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라디오나 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다음엔가 언제 한번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새는 그 유튜버나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영상까지도 보여주게 되니까 이게 이제 더 힘들죠. 이게 눈을 어디에 둘 건가, 손은 어떻게 할 건가, 다리를 짝다리로 할 거냐, 두 개를 똑바로 할 거냐, 손을 어떻게 쓸 거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무지 많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그냥 해보는 거와 그 대신 이제 녹음하고 영상 녹음해가지고 영상 녹화해서 한번 들어보고 직접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남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주지. 정말 말을 잘 안 해줍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뭐가 좀 이상한 건지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열심히 얘기하는 친구를 만나십시오. 칭찬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제가 지적질을 원래 잘하는 편이니까 특히 이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건 지적을 잘합니다. 굉장히 우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저희 법사위에서 같이 일하시는 김종민 의원님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아시죠?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하고. 다만 이분은 그냥 문제가 말폭탄이
촤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 뭐 5분, 7분, 10분 한 번 하면은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십니다. 저희가 7분 발언인데 7분 동안 내내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걸 듣다 못해 제가 이제 또 조금 친해졌다고 지적질을 했죠. 그러지 말고 한 3번 정도로 끊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다른 게 좀 섞어가고 그래야지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거 아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잘.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더, 그 옆에 김영민 의원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김영민 의원한테 그럴 때 옆에서 찌르세요. 자꾸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찌르세요. 제가 한번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길래 제가 김영민 의원한테 했더니 진짜로 찌르셨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니 조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시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얘기 나오면 막 분을 못 참으셔가지고 이제 막 쏟아내시는 건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항상 그러면 메시지가 좀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김용민 의원도 분명히 본인의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그럴 겁니다. 요새는 또 나가서 나가서 연설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연설하는 거하고 연기하는 거하고 일상 대화하는 거하고 토론하는 거하고 질의하는 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그거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하는 걸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되게 듣기 싫어하지만 할 수 없이 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때는 소리 끄고 영상은 끄고 소리만 듣고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다음엔 더 다르게 노력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이라고 제가 조금 말을 잘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게을리 하면요.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노래를 안 부르면 이게 잘 안 나오듯이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을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제가 정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말이 빨라서, 좀 이제 많이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좀 천천히 하라.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입니다. 정말 말이 빠를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에 담는 메시지의 양보다 확실히 영어에서는 압축적으로 담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토론이나 이런 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가령 작년이 아니죠. 도보다리 정상회담하고 그랬을 때 제가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거를 생중계하는 거하고 CNN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거 보면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완전히 정말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말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하려면 느릿느릿 천천히 하나하나 무게를 담고 그렇게 해야지 양반 닿고 권위가 있고 이런 좀 일종의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빠르게 의미 있게 메시지 있게 다음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공적인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의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 있게 그 대신 이게 전달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속도와 더불어서 발성법인데요. 당연히 저도 발성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 공부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 집에서 노래 부르고, 왜 성가도 부르고, 산성가 부르고, 트로트 부르고, 여러 가지 우리 노래방에 가서 얼마나 많이 연습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제가 못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좋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역을 넘나들려면 제가 완전히 폭포 앞에 가가지고 이걸 하지 않는 한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내가 판소리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래 공부는 치웠습니다. 다만 말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저걸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제가 방송에서나 아니면은 제가 토론 프로 사회라든가 이런 데 발탁되는 걸 보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제가 법사위에서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무슨 말을 대단하게 한다고요? 제가 그러면은 한 가지 얘기들을 꼭 하십니다. 제가 말에
굉장히 리듬이 있대요. 그래서 리듬이 있어서 그 리듬 때문에 귀에 꽂힌대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디에다가 어디를 좀 길게 하고 어디에다가 높낮이를 어떻게 하고 억양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리듬감을 제가 이제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많이 훈련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저절로 익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리듬감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빠르고 이런 거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여기에 강약을 어떻게 두느냐 그 다음에 이 높낮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때는 조금 느리게 했다가 어떤 때는 좀 빠르게 뭐 하거나 아니면 세게 하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강조하는 법 그리고 어떤 때는 좀 긴장을 늦춰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긴장감 있게 박력 있게 올라가는 뭐 이런 거 연설문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 연설문은 좋습니다. 웅변하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웅변 학원에서 가르치는 웅변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인 게 참 많습니다. 정말 그 웅변법도 제가 별로 안 좋고요. 저는 솔직히 설교법에 대해서도 너무 상투적으로 하는 게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발성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의 리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말의 리듬을 찾는 거, 노래 부르듯이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봄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숙제 우리 봄비가 제가 지난번에 놀렸던 봄비가 아직도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시키기도 하고 조금 길게 시키기도 하고 짧게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할 게 있으면은 미리 이제 연습을 하세요. 미리 연습을 하는데 여러 버전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버전으로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작곡을 하듯이 노래 부르듯이 몇 번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 저하고 다 인터뷰를 했을 텐데 인터뷰할 때 아마 속에서 말은 다 생각해서 이걸로 나의 핵폭탄을 하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몇 개를 준비해 온 게 있을 텐데 그 준비해 같이 하나도 뭐 맥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노래는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말로써 노래하듯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 이게 중간중간에 요령입니다. 이게 훈련의 요령인데 이런 요령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 나의 말을 나의 노래처럼 한번 해보자. 안녕.